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뜨겁게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8004님께서 정답 초질검 그러면서 본방사수 정치를 이리 가자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슈 티켓타카 간판 프로그램인데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특별히 최진봉 교수님 아직 1위가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계속 나오셔야 되는데 네. 가끔 안 나오시고 전화로 하니까 이게 청취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진봉 소리 들었습니다. 네. 래퍼 진봉 소리 듣고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뉴스를 먼저 다뤄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예. 이 얘기를 또 김병민 의원한테 하라면 김병민 의원 또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말 못하잖아요. 자, 먼저 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김병민 의원은 늘 속마음하고 겉하고 달라요. 제가 그런가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말요? 그럼요. 네. 방송의 내용이 저는 전부가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걸 꼭 아닙니까?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준석 리스크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제 자꾸 방송에 출연하고 나오는 거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노출되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합의해놓고 오늘 또 보면요. 오늘 인터뷰를 많이 했 KBS도 인터뷰했어요. 오늘. 네. 인터뷰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를 공격했던 대선 주자 후보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또 공격을 해요.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네. 이건 전략적으로 내가 한 건데 나를 공격하면 말이 되냐. 네. 선별지급 뭐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예컨대 이런 징에. 예. 근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표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방송 패널이 아니에요. 김병민이나 저처럼 패널들은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라고 하는 분은 당의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고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어쨌든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또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은 또 다른 건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병민 의원. 네, 굉장히 애정을 듬뿍 담아서 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소통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당내 원내 의원들과도 주기적인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행보로 국민의힘의 관심을 끌어오는 데는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 배틀을 통해서도 나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보통 당 대표끼리 만나서 혹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합의문 서명하고 나면 그다음 들고 가서 의원총회 등에서 야 이거 합의를 어떻게 이렇게 왔어 라고 엎어지는 경우들이 간간히 나타나는데요. 네. 얼마 전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돌아와서 의원들의 격한 반발에 나타났던 점들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때까지 갑니까? 박영선 대표까지.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항상 옛날 얘기를 그럼 최근 끌어와요. 일로 다시 갖고 오면은 이게 당대표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빵점짜리 당대표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거든요. 빵점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거 당대표로는 빵점 아니냐 이런 빵점.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빵 터지는 드립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도 있고 가도 있으니까 즐겁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식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 한마디 하거나 협상하고 거기 가서 합의를 해내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의도가 됐든 안 됐든 절차를 밟았든 안 밟았든 국민들이 볼 때 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했다. 대변인까지 나와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럼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설마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집어질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본인은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자꾸 리스크를 보여주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중진들이나 아니면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도 그런 경고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고를 너무 세게 하는 것도 같고요. 4524님께서 이준석의 성장통이죠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잘한다 예쁘다 하다가 언론도 조금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는 거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떻게 됩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김병민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은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장을 명확하게 안 냈으니까 따로 신호를 안 줬으니까. 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신호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신호는 본인에 대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첫 번째 사람으로 김영우 전 의원을 딱 낙점을 했거든요. 네.
김영우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었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건데 아주 빠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는 신호를 김영우 전 의원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김영우 전 의원이 또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내고 있죠. 국민의힘하고 그 보조를 맞추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김영우 전 의원 입장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나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바깥에서 계속 한번 해볼 텐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김영우 전 의원이 갔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일단의 입당의 속도는 최재형 원장 쪽에 무게추가 생긴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측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예. 왜냐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어가서 검증받고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들어가면 국민의힘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서 찌르겠죠. 그럼요. 가만히 있지 않죠. 홍준표 의원을 보세요. 가만두시겠습니까?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거예요. 무슨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고려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가면 그냥 바로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먹히질 않을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외부에 있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저는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떨어지면 더 못 들어가요. 근데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이. 윤 총장 입장에서의 고민은 민주당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미러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쭉 앞서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정말 앞다퉈서 무조건 이재명을 얘기하니까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도 좀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주먹으로 때리는 건 내가 맞겠는데 발도 차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을 지켜보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지지율을 갖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에 안 들어오냐 했는데 지지율이 빠지니까 다급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때려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공간들을 바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고민이 그래서 커진다는 거죠.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높을 당시에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서 당의 지원도 받고 또 본인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입니다. 남정우님 질문인데요. 지지율 떨어지면 안철수 대표 만나서 제3지대 논의하고 그럴까요? 그것도 물어보네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 전 총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의 국면들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건 맞죠? 여론조사 수치를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사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 정치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이재명 후보는 지사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여의도 정치권 경험은 없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랑도 거리를 두고 있고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게 없는데 네거티브 요소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눈길이 간다면 이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는 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같이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흔들릴 때 다 잡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쯤 되면 뭔가 판을 엎을 만한 획기적인 수를 내야 된다. 판을 엎을 만한 수요? 그 획기적인 수 하나가 저는 딱 한 가지 남았다고 보는데. 뭐요? 지금 당장 네. 입당. 종로 구기동으로 가야죠. 거기동으로 가서 네. 저 누구를 만나라? 네, 거기 가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라? 뭐 그게 판을 흔들겠어요? 못 흔들죠. 그분들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힘도 없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달라요. 둘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요. 김종인이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한 번도 검증 받아본 적 없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는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도지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라든지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검증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윤 전 총장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리스크가 생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 있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지금 검증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드님이 김병민 은근히 윤석열 견제하고 최재형 미는 듯 아직까지는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1살 성원이는 선천적으로 고련골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원이는 이 희귀병 때문에 몸이 자라면서 수시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일한 보호자인 외할머니는 다가오는 수술 날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울거나 떼쓰지 않고 꾹 참아내던 성원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작년 간경화로 엄마를 먼저 보내면서도 애써 눈물을 삼키던 손자 성원이. 외할머니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돼버린 손자가 너무 안쓰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 5시를 기해서 폭염특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 상황이고요. 많은 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풀린 곳은 전라북도 장수와 제주도 남부 지역이고요. 세종과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니 서울과 인천, 제주 26도, 춘천, 강릉, 대전, 광주, 대구, 부산 25도로 대부분 25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대구가 33도, 인천, 부산, 강릉 지역 31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구름량은 다소 많은 편이고 이 열기 때문에 곳곳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도 동부 지역, 강원도 내륙 산지, 충청도 내륙, 경상북도 내륙, 경남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과 모레는 더욱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5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며 80% 지급안을 고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 순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캠프 총괄격인 상황실장에 김영우 전 삼선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 조만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시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합동 수사 착수 4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전 실장이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 등 확진자 5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는 이날 오후 추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7일 새벽 NC 선수 4명 등 총 6명이 한 공간에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골프채를 받았어요. 근데 골프채를 풀세트를 받진 않았나 봐요. 퍼터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다 갖다 놨대. 받아서 갖다 놨는데 받은 건 아니래요. 네. 그러면서 공작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병민 의원님? 공작이면 누군지를 빨리 얘기해야죠. Y 뭐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작 정치, 회의 정치 얘기했는데 시기적으로 상 공교로운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6월 29일 윤 전 총장 출마 선언일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본인 입으로는 그 전에 누군가가 여권의 그리고 정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할 때만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그 사람의 이름, 실명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에 야, 너 얘기 잘하고 윤석열 좀 비판해. 그러면은 경찰 수사 빼주게. 이게 그게 말이 가능합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의 전 논설위원이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본인이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명을 빨리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본인의 이 어려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괜히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로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그냥 분석은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공작을 합니까? 그리고 공작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쨌든 골프채 그거 본인은 빌렸다고 하지만 받은 건 맞잖아요. 전달한 사람도 있고. 아, 예. 집에 창고에 갖다 놨다니. 있어요. 근데 본인은 빌렸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믿어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공작 정치했다면 이해가 돼요. 본인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공작 정치란가를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저는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총장 캠프든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사실관계 확인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톤이 조금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이동훈 논설위원이 실명에 대한 부분들과 확실한 정보를 갖고 올 때만이 진상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 공영방송 기자가 윤 전 총장 취재하면서 이거 경찰 사칭 MBC에서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공영방송 기자가 설마 2021년에 경찰을 사칭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잖아요. 그리고 MBC에서 뭐 안타까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렇게 안타까워요? 일련의 상황들을 김병민은 많이 안타깝네. 그리고 경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켜보면 경찰이 정치적 중립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관련된 사건 속에서 경찰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 잘 밝혀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빨리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름 밝히십시오. 저는 자꾸 이렇게 김병민 의원이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연관 없는 걸 가져와 가지고 경찰이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엮기는 잘 엮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에요. 뜨개질하면 국가대표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엮으면 안 된다고 보고. 합리적인 저는 의심. MBC 같은 경우도 물론 그 기자가 잘못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사과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캠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실이라면 공작 정치 선거 개입 사법거래다 이렇게 하면서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 전 총장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박이 있어서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가장 빛이 납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되는 문제 속에서는 이런 빛이 나는 영역, 본인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게 되면 저는 좋지는 않다는 모습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 속에서 전 검찰총장의 모습이 짙게 보이네 라고 만약에 정리가 되게 되면 윤 전 총장이 대선 캠프 과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오히려 지금 가고 있는 윤석열이 듣는다. 이걸 어떻게 좀 흥행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애정이 웬일로 깊어요. 제대로 얘기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번에 애정이 제대로 깊어요. 얘기했네.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제대로 얘기하는데. 제대로 항상 안 했는데 오늘 이번은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 검찰총장의 모습 보이는 거 보이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도 냉정하게 정말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야 되는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를 음모론처럼 몰고 가는 순간이요. 본인한테 저는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마치 큰 공작 정치인 것처럼 몰고 가다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나오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겁니다. 너 항상 검찰총장일 때 그렇게 수사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병민 의원이 조언했던 것처럼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잘 듣고 그런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237님께서 헐 그게 진짜 공작이었다면 그걸 정치로 이용했겠죠.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그럼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윤 전 총장 측의 캠프에서도 저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았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 자르겠습니까? 갑자기 10일 만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미 윤 전 총장 측에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하고요. 그 추측 때문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만두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지금 민심 행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내는 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내에서는 그냥 조금 약간 관망적으로 지켜보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람들도 좀 관망으로 돌아선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원래 관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 일단은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과 함께하겠다 그러면 뭔가 교집합이 있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당원들 혹은 당내 의원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에 갔는데 듣는 것보다는 윤 전 총장 메시지가 더 많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때 젊은 청년들이 우르르 와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고 연설하지 않습니까? 기획해서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국민들이 진짜 답답해서 새로운 국가 지도자에게 하고 싶은 울분의 얘기들이 많을 텐데 그걸 진짜 들으려고 하는 날것의 메시지들이 집중해야 되거든요. 윤 전 총장 캠프 분발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오늘 웬일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시네, 김병민 의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본인이 자꾸 이거 집값 올랐죠? 얼마 올랐습니까? 그 메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많은데요. 술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상황의 어려움들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이 너무 말을 많이 해.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말을 많이 합니까? 예, 본인이 말을 많이 해요. 투머치 토커. 그렇습니까? 최진봉 교수 말하는 겁니까? 두 분이 잘 맞으시겠는데요. 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김병민 전 비대위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